여러분은 지방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뱃살, 살찌는 원인, 주범? 그동안 지방, 지방 덩어리 해가지고 비만 그리고 그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시작하면 반드시 없어야 될, 피해야 될 것으로 여겨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식이요법이 나왔죠.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이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하는 건 저탄고지, 저탄수, 고지방 식단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대신 지방 섭취를 늘려서 우리 몸을 케톤증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지방을 많이 먹어야 한다 하니까 이게 와 고기 왕창 먹는 건가요? 황제 다이어트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저탄고지라고 해서 이 저탄은 까먹고 고지방에 꽂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꽂히시지 마세요. 핵심은 고지가 아니라 저탄,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데 있습니다. 고지방 그동안 정말 죄악시했던 지방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고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고기, 달걀, 치즈 여러 가지 전체적인 섭취하는 칼로리 중에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약 한 15%로 제한을 하고 지방 섭취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주는 거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이게 포도당을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게 됩니다. 그 공급원이 바로 지방이 돼서 이 탄수화물 대신해서 지방이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물질이 바로 케톤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를 의학 용어로 키토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케톤 상태가 되면 내 몸에 생기는 증상이 보통 첫날에서부터 한 2주 정도 될 때까지는 체중 변화가 확 느껴져요. 많게는 3kg, 적게는 1kg 정도 빠지면서 물론 체지방이 아니라 주로 수분이지만 머리가 아프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갈증이 난다든지 입냄새, 피로감, 무기력감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 보름이 딱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머리 아픈 이런 두통 증상도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머리가 좀 맑아진다든지 폭식 욕구도 없어지면서 안정적인 컨디션을 느끼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키토제닉 식단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슐린이 그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과잉이 되게 되면 지방을 쌓는 호르몬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확 줄어들고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빠르게 연소되는 것과는 다르게 지방 그리고 단백질 같은 거는 우리 몸에서 연소되는 속도가 느리고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허기가 지고 배고파서 폭식할 그런 염려가 없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식욕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탄수화물 중독증이다. 또 식탐이 너무 세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먹는 생각 가득하다. 이런 분이라면 일정 기간을 두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끝나고 나서 일반 식단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보통은 지방은 저장용이고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쓰고 오히려 지방이 연료로 사용될 때 탄수화물보다 훨씬 깨끗하게 타고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저탄고지 이론입니다. 평소에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지방을 에너지로 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탄수화물 좋아하는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데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의사든 한의사든 영양학자든 고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권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취지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한다는 논리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맞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되는 대로 직접 저탄고지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보면은 저탄수화물 그리고 고지방 식이로 먹는 키토제닉 그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3개월 동안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은 그룹의 체지방량이 한 2kg 정도 감량됐다는 뉴스 보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면서 생성된 케톤체가 치매를 유발하는 뇌 단백질이죠.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이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어요. 근데 또 반대급부도 많습니다. 이 저탄고지 식이요법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장기간 시행할 경우에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채식에 비해서는 노화가 촉진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포화지방을 너무 우리가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인한 어떤 문제점들,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래서 위험하다는 그런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케톤 생성식 식사법을 잘 활용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좀 살을 빼야 되는 분들, 또 대사성 증후군이 있어서 혈압이나 당뇨 이런 대사 증후군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저탄고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3가지 300식품, 흰쌀, 밀가루, 설탕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탄수, 고지방, 키토제닉 식단을 단순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좀 잘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육류, 달걀, 해산물, 견과류, 그리고 치즈, 버터, 또 올리브오일 이런 걸 주로 먹되 쌀, 보리 같은 곡물, 감자, 고구마, 밀가루, 전분 이런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야 하는데요. 이때는 수분이 너무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물을 많이 드시고 염분을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장기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 빠르게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오래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쪽으로만 이렇게 영양소가 좀 편중된 식단일 수도 있잖아요. 심한 당뇨가 있다든지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실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제한할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은 섭취량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체지방이 잘 빠지긴 하지만 근육량을 좀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착한 지방, 오메가3 지방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그 코코넛 오일 같은 착한 지방을 좀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앞에서 저도 제 몸을 가지고 좀 실험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의료인으로서 직접 해보고 저희 또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의무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